자, 반갑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 아침 시작입니다. 자, 목소리는 괜찮아 보이죠? 네, 하지만 안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요, 네, 녹색 창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우지수는 플러스 0.67, 나스닥은 플러스 1.64 올랐습니다.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주가가 잘 올랐어요. 자, 시작점에서는 일단은 상승 출발, 그리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출발할 때는 뭐 별로잖아 이랬는데 한번 쭉 치고 올라가고요. 다시 뚝 떨어졌다가 다시 뚝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양봉이 크게 커졌습니다. 자, 이 이유는 FOMC에 대한 이야기죠. 기준금리가 동결됐어요. 그 얘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내용들 이제 뉴스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뉴욕 증시가 FOMC 기준금리 동결에 상승 마감을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다우지수 0.67, 그 다음에 나스닥 1.64. 자, 연속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2회 연속 동결했다. 네.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동결이 확실히 되는 거 아니냐, 인상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발표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경제활동이 3분기에 강한 속도로 확장이 됐다. 경제활동이 확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네,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연준이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준 입장을 바꿨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 확장되고 있다 말했으나, 이번에는 강한 속도로 바꿔 말했다. 뭐 더 빠르다는 거 아닌가요? 견고가 낫습니까? 강한이 낫습니까? 뭐 두 개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확장이 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리를 고려할 때, 12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자, 즉,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채권 금리에도, 파월은 뭐 특별한 말은 없었는 것 같으네요. 그죠? 네.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할 수도 있다. 채권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높은 국채 수익률이 이런 뭐 전등등등 해가지고 긴축을 지속하는 정도만큼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죠? 지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야기는 똑같아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묻고는 있는데, 그거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왜 지금은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채권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 없어요. 뭐 아시죠? 네, 기준금리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자, 그런 부분이라는 것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뭐 아주 잘 됐네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네. 같은 좋은 소식은 여러 번 봐야죠. 자, 요거.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이것도 중요하다. 그죠? 네. 세부 계획에서 향후 3개월간 국채 발행 계획을 늘리기로 했지만 증가폭은 시장 예상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국채 발행도 많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네요. 그죠? 네, 이거는 또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러면은 채권금리가 내려갈 만한 이유가 좀 됐을 수 있겠죠? 네.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느냐,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 그러면서 동결을 했다. 네. 아직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낼 만큼 충분히 기축인지 확신이 없다.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건데, 모르긴 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76까지 떨어졌어요. 네, 엄청 빠졌네요. 네, 급락이네, 급락. 이 정도면은 기술주들이 빵 튀어 올라갈 만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지금 뭐 반도체 이런 쪽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기술주 움직임들 상당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반등이 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그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붙어지는 모습. 좋아요. 11월 달부터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호재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이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 야, 그러면은 최근에 악재가 아닌 종목들도 급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커먼 속내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그런 거면 진짜 진짜 네, 진짜다. 그죠? 네. 또 다른 뉴스 한번 볼게요. 네. 2차전지를 그래도 믿었었다. 믿지 말라니까는. 자, 2차전지를 믿었었는데 지난달 개미, 순매수 톱5 모두 마이너스가 나왔다.
휴,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 이거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도, 네, 좀, 그렇다. 그죠? 네. 이게 항상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도 아니고요. 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한번 참고를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뭐 그랬던 것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처음이니까 또는 실수니까. 근데 그것을 두 번 반복한다. 야, 이것도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자, 삼성전자를 우리가 2020년도에 20년 말에 2021년 초에 고점에서 매수했어. 그래갖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제 올해 초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을 때 결국엔 손절을 했어.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해가지고요. 한 30% 빠졌었겠죠? 그래서 손절을 쳤어. 그러고 나서 다시 높은 곳에 있는 2차전지를 들어가서 또 손실을 봐.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네. 근데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죠.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있는 거 손절하고 넘어갔다는 거. 손절이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높은 곳에 있는 인기 있는 종목을 한 번 더 샀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뭐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런 부분 참고를 해보실 필요 있겠고요. 네,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간답니다. 비트코인 요즘에 왜 이래요? 네, 35,000불까지 올랐네요. 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35,000불? 네, 우리나라 돈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한 4천만원 되는 거예요? 더 되는 거예요?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어쩐 거예요? 코인 요즘에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코인 관심들 아직도 많으신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그 빚내가지고 막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뭐 대박 터지는 것도 아니니까 점점점 잊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도 2차전지 악몽이네요. 조정 시기의 매수 이후의 급락 경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매수를 계속 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소위 물타기 이런 거 그냥 무분별하게 막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위쪽 라인대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뭐 이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매수하고 있다. 주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한다. 그러면 이게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해가지고 뭐가 늘어나요? 네. 하락률이 커지기 때문에요. 비중과 함께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즉, 2차전지를 난 다시 사고 싶다. 위에서 난 절대 안 팔겠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에 들어갈 시기는 하락이 멈춘 시점이죠. 물론 하락이 언제 멈출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멈추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네. 뭐 한번 봅시다. 뭐 특이한 내용은 별로 없네요.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 지난달 시총 37조 증발. 이거 지금 보시면 다 2차전지 얘기입니다. 2차전지 얘기 계속 나오고요. 외국인들 기관은 뭐 샀나 한번 보자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 코덱스 200, 네이버. 자, 외국인들은 포스코 홀딩스 이거 샀는데 이거 지금 매수예요? 네. 저가 매수세 유입 되어 있네요. 와, 진짜? 지난달 말에 매수한 게. 그리고 이거는, 적을 가능성이 없다. 그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는 좋아서 산다기보다도, 네, 공매도 환매,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또 팔아먹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제 배터리 쪽 엄청 팔던데, 네. 뭐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또 봅시다. 서울 김포구 현실화. 네, 김포 관련주가 들썩었는데, 야, 진짜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정책 관련주들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말고 뭐 진짜 정책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네, 이 행정구역 변화 이 부분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내년도 총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이 6개월 남았나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자, 영풍재지 5번 하한가. 야, 이거 뭐야? 5번 하한가.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네, 하한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은, 네, 이렇게 그 30%씩 조정되고 나서 이렇게 5번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요. 네. 자, 투자자 하루 연체 이자가 1억 원이 넘었다. 연체 이자가 1억 원이 넘었다고?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봐요. 자, 매도 물량은 2,800만 주.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뭔가 이제 물량이 좀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도 대기 매도 물량이 2,800만 주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전부 다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냥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나왔다. 이쯤이면 다 나와야 되겠죠?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가다 못해 땅굴 파고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라, 이 석기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 투자자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지금 미수거래가 엄청나게 많은데, 키움증권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어제 같은 날 좀 팔긴 팔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 팔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런 시기에요. 그래서 6거래일 하한가라고, 네, 그렇지. 28일 하면 보면, 점 하한가만, 네, 하한가고, 네, 6거래일 하한가, 와, 이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 그죠? 48,400원에서 88% 급락했다. 1년 전 수준.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요, 주가 조작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전으로 돌아가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큰, 네, 포지션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가 조작, 원래대로 돌아가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이 한번 터지면은, 이거는 그냥, 네, 거의 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래 터지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 더 빠지거든요. 네. 자, 어쨌든, 네, 영풍재지 개인 투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키움증권 미수금 연체에 따른 이자는, 야, 미수금 연체, 이거 팔려야지 뭐지, 여기다 연체 이자까지 물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키움증권도 나쁜 거지, 여기다가 미수금 연체, 이건 연체 이자는 받지 말자, 진짜, 인간적으로. 5.4에서 9.7이다. 근데, 미수금이 5천억일 경우에 하루에 연체 이자가 1억이다. 장난 아니야, 기사를 이렇게 뽑았어요. 네. 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네, 하루에 뭐, 얼마쯤 되겠어요? 네. 뭐, 한 10,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부담된 건 아니네요. 그죠? 네,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자율은 아니고, 뭐, 이자가 뭐, 하루에 1억이다 그러면 5천억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키움증권이 반대면을 통해서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인데, 이거 뭐 안 되는 이야기니. 이거, 네. 금액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회수 금액이 적어져서 손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얘기가 듭니다. 자, 일단 5천억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네, 어마어마할 수 있고, 이자를 뭐 얼마큼 받는다 치더라도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네, 지금 이 미수 채권을 미환수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은 손해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의 손해지만 나중에 회수를 하게 되면 이익으로 다시 오게 되죠. 개인들만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주가 조작에 대한 모양새를 뭐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불공정 거래로 털리고도 끈끈한 우정. 하림 HMM 인수. 야, 이거는 진짜 보고 싶지도 않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뉴스 볼게요. 뭐가 또 있을까? 네. 전부 다 뭐 2차 전지 AMD 실적 상회 9.6%. 이 정도 반도체 쪽 올라가면은요, 네, 기분이 좋아요. 네, 저는 이런 뉴스가 기분이 좋아요. 왜? 반도체 편애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쪽 올라가면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모습이 되고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동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증시 오늘은 제법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만두셔도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자, 현금이 줄어든 삼성전자. 얘네 특별 배당 줘야 되는데, 현금, 네. 특별 배당을 줘야지, 7조 원. 현재 2009년 대비 매년 증가했었다, 인데, 3, 4분기 기준 삼성전자 순현금은 83조다. 전년 대비해서 조금 축소가 됐네요. 좀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정도면? 네, 그죠? 현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늘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등등등등등등 되면, 특별 배당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네. 진짜 안 줄라나? 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줘야지 조금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 배당 준다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증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자가 안 났으니까, 뭐, 지난번처럼 이제 뭐 1,800원 이렇게 주지 않더라도,
뭐 한 1,000원이라도 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생각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 모습이고, 소주값이 인상이다. 와, 씨. 소주값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랐나요? 네. 하이트 진로 주가가, 요즘에 좀 올라간다. 네. 19,000원에서 21,000원 올랐다. 한 10% 올랐어요? 네. 그래, 소주값이 근데, 저기 술집에서 1,000원씩부터 올라와서 이제 6,000원 한다면서요? 소주값. 6,000원. 와, 소주값 6,000원. 맥주가 9,000원? 네. 소주 6,000원, 맥주 9,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마트에서 사는 거랑 비교하면 안 돼요. 네,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는 소주값이 5,000원이 아주 그냥 일상화된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소주값이 4,000원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와,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 그죠? 네. 술을 끊어야 합니다. 막 시장이 어려울 때는 대부분 그래요. 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막 해야 된다. 막 삼성전자 박스권 탈피하고 7만전자 가나?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내년도까지 계속 갑니다. 이 이야기는 내년도까지 계속 꼬리 달고 올라갈 거예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반등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들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네요. 네. 그 다음에 빈대 출몰에 살충제 관련주 이틀째 급등했다. 야, 근데 지금 2023년도 말인데 빈대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급등하고 이게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네. 하여튼 네, 그러네요. 네, 그런 모습들이고 이제 한 번 더 짚어볼까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특이상 이제 얘기해드릴 거 다 얘기해드린 것 같죠? 네. 전부 다 이제 2차전지 쪽이라서 내리막길 탄 2차전지 다 이렇게 2차전지 지금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반도체 좋아요 이런 얘기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생산량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죠. 특이상은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더 특별한 어떤 부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관점은요. 그 2차전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배터리,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대신 완성차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성차는 다 나빠질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와 2차전지에만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전기차 시장의 어떤 확장 이거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 시장 확장되는데 왜 배터리랑 2차전지 소재는 왜 안 돼? 네,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중국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네, 아니라고 하고 싫어했었던 중국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쪽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고 되면 이쪽으로도 넘어오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기차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안 돼요. 네, 이거 꼭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워낙 해외 증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요. 네, 오늘 분위기도 좋을 것 같죠? 어제도 긍정적 흐름이었는데 지수는 2차전지가 내려가면서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황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강한 상승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몫은 해줄 것이다. 근데 그 발목을 또 2차전지가 붙잡게 되면 상승폭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 3%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지만 네, 한 1%도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종목만 보세요. 지금은 종목만 보고 하시면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오늘 네, 티나지 않는 네, 아침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